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 학기에 맡은 로봇 센서 데이터 처리 과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센서 데이터 처리는 3학년 전공 선택 과목입니다. 선수 과목을 따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은 선형대수 확률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고 파이썬을 다룰 수 있으면은 쉽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이론 과목이지만은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해봄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숙제 또는 실습도 한 10%에서 20% 정도 같이 병행을 할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프로세스를 매우 단순화시켜보면요. 사람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리고 판단을 근거로 행동을 합니다. 로봇 또는 우리가 말하는 지능형 시스템도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거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시스템이 센서를 통해서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알고리즘을 통해서 판단을 내린 후에 바퀴나 매니플레이터 같은 것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본 과목은 로봇이 가지고 있는 센서들, 어떤 센서들이 로봇 혹은 자동차에 부착이 되어 있고 이들은 각각 어떤 데이터를 수집을 하며 이렇게 수집이 된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데이터로부터 우리가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어떻게 추출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 학기 동안 같이 공부를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로봇 센서들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라이더 혹은 RGBD 카메라, 센서로 획득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과 딥러닝을 이용을 해서 센서 데이터로 물체 인식, 얼굴 인식을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는 과목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안내 드릴 겁니다. 로봇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소개를 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사용할 파이썬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오픈CV, 오픈 컴퓨터 비전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딥러닝 사용을 위해서 파이토치를 설치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혹시 사용하시는 노트북의 GPU라든지 컴퓨팅 파워가 부족해서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컴퓨팅 환경인 구글 콜앱을 접속하고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함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 이후의 두 주는 로봇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사용하는 센서들의 종류와 그 센서들의 원리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이후 그 센서들 중에서 카메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룰 거고요. 카메라로부터 획득한 데이터, 우리가 흔히 영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카메라의 파라미터를 추정하는 방법, 그리고 여러 장의 영상으로 3차원을 복원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물체인식을 위해서 어떤 영상에서의 어떤 특징점을 찾고 그리고 디스크립터를 만들고 매칭을 하는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PCA, LDA라고 하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진을 직접 이제 얼굴을 인식하는 알고리즘을 한번 실습을 해보실 거고요. 3차원 센서인 라이다로부터 획득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그 이후에 다룰 것입니다. 3차원 센서인 라이다로 획득한 이 3차원 정보들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무엇이고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를 프로세싱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중간고사 이후에는 주로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센서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이론과 실습을 병행을 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과목은 제가 머신러닝이나 아니면 최적화 과목을 모르는 학생들도 충분히 수강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 3주간에 걸쳐서 딥뉴럴 네트워크, 그 중에서도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이라고 하는 CNN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한 3, 4주 기간 동안은 이런 이제 딥뉴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카메라 또는 라이다로 획득한 영상 혹은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 즉 물체가 어디 있고 도로가 어디 있고 자동차는 어디 있고 하는 그런 또 오브젝트 디텍션이라든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끼리 서로 정합을 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지금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알고리즘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잘 만들어진 알고리즘이 있으면은 직접 가져다가 우리가 획득한 센서 정보를 거기에 적용을 해서 실제로 그 알고리즘의 결과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목을 여러분들이 수강하고 난 이후에는 많은 센서 중에 특히 카메라나 키넥트 센서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캡스톤 디자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다양한 과제를 수행을 할 때 직접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스스로 구축을 할 수 있는,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이 과목의 목표입니다. 운영체제 과목은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3학년 전공 필수 과목이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명시되어 있는 선수 과목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시다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운영체제 수업을 몇 회간 진행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에게 운영체제는 과연 무엇인가요? 라고 몇 번 질문을 해봤을 때 다들 고민하고 당황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윈도우, 안드로이드, 맥OS, iOS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을 여러분들은 운영체제를 접하지만은 정작 운영체제가 뭐고 운영체제가 왜 필요하고 운영체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관심 있게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경우가 아마 대부분일 겁니다. 심지어는 운영체제가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하드웨어인지 아니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섞여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운영체제는 소프트웨어입니다. 100% 소프트웨어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업 시간에는 운영체제의 구조 및 프로세스 관리, 메모리 관리, I/O 시스템, 파일 시스템 등의 개념을 학습합니다. 하나하나 챕터를 따로 보았을 때 어느 챕터 하나 결코 난이도가 쉽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체제를 접근해 본다면 운영체제 과목은 정말 이해하기가 쉽고 재미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무인도가 있습니다. 이 무인도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자원도 많고 기후도 따뜻합니다. 그런 무인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사람이 파도에 떠밀려서 왔습니다. 그 사람은 처음에는 좀 힘들었겠지만 어느 정도 어떤 삶의 방식을 터득한 이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겠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주변에 있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무인도에 몇몇의 사람들이 더 이렇게 유입이 되었습니다. 그 몇몇의 사람들이 서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충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돌을 중재하기 위한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밀려와서 사람들과 사람들끼리 뭉쳐서 마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마을 내부에도 문제가 있지만 또 마을과 마을끼리도 충돌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마음대로 쓰던 자원을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럼 자원을 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운영체제 시간에 우리가 배우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과 매우 흡사합니다. 가장 최초에 만들어진 컴퓨터는 운영체제가 없었습니다. 점점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컴퓨터로 많은 일들을 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고 새로운 규칙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영체제를 하나하나의 어떤 개별적인 기술로 보았을 때는 그게 어렵게 접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개념, 프로세스가 왜 생겨났으며 프로세스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더라. 프로세스들이 서로 많이 자원을 공유하려고 하니 이 프로세스들 간에 규칙이 필요해서 스케줄링이 생겼더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이게 왜 필요하게 되었으며 이게 만들어짐으로써 어떤 것이 좋아졌고 어떤 것이 안 좋아졌는지, 그 안 좋아진 것을 다시 대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이 발생을 하게 되었는지, 그런 식으로 하나의 큰 그림에서 이 스토리를 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운영체제라고 하는 과목을 한 학기 동안 정말 잘 이해하시면서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의 이메일로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